여러분들은 한국 비트코인 역사상 가장 많은 투자자가 사라진 날을 알고 계신가요? 코인을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름, 박상기의 난. 이 사건은 단순한 가격 폭락이 아니라 한국 가상화폐 투자자 절반이 시장에서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청년 세대에게 희망이 절망으로 바뀐 날이기도 했죠. 2017년 1월 박상기의 난 이전에는 한국에서의 비트코인 시장은 사실상 20에서 30대가 주도한 투기 열풍이었습니다. 20대 플러스 30대 합산 비중 약 60에서 70%에 달했죠. 주식은 너무 느렸고 부동산은 이미 너무 멀리 가 있었습니다. 집값 폭등, 취업난, 저금리, 이런 현실 속에서 청년들 사이엔 하나의 공통된 심리가 생겼습니다. 월급으로는 평생 집 못 사는데 한 번은 크게 베팅해야 하지 않나? 공통 심리가 작용되면서 청년들이 몰리기 시작을 했죠. 비트코인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투자가 가능했고 계좌 개설은 쉬웠으며 주식에선 볼 수 없는 24시간 거래가 가능했습니다. 기존 금융 시스템과 비교하면 진입 장벽이 거의 없는 시장이었죠. 투자를 처음 접한 이 30대 청년들은 합리적인 투자를 할 수 없었고 비트코인 열풍은 이성을 잡을 수 없는 지경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대출 투자는 물론이고 전 재산을 몰빵하는 일명 영끌 투자까지 투자의 강도는 강해져만 가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유행어가 이건 비트코인보다 10배 더 간다, 가만히 있으면 가난해진다 등 다른 관점으로 보면 청년들에게는 희망의 빗줄기가 내려왔다고 착각을 일으켰죠.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는 누구는 100만 원 넣어서 1억 만들었다더라, 친척은 경제적 자유 얻었더라. 비트코인은 아이러니하게도 부자로 만들어준 하나의 투자처이기도 했습니다. 박상기의 난 이전 한국의 비트코인은 20에서 30대가 인생을 걸고 뛰어든 시장이었습니다. 그 열풍의 중심에는 청년들의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이때 정부에서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말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과열된 비트코인 시장이 되었고 해외보다 20에서 30% 비싼 김치 프리미엄이 붙기 시작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씩 움직이는 가격, 빚을 내서 투자하는 청년들, 그리고 연일 쏟아지는 인생 역전 기사들. 정부 입장에서 이 시장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단계에 들어가 있었죠. 금융당국과 법무부는 가상화폐 시장을 이렇게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투자 시장이 아니라 통제되지 않은 투기판이다. 그리고 그 인식의 중심에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당시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공식 석상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내놓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한 문장은 단순한 정책 검토 발언이 아니었습니다. 발언이 전해지자마자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국내 거래소에서는 매도 물량이 쏟아졌고 해외 투자자들까지 동시에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김치 프리미엄 붕괴, 거래량 급감, 가격 폭락. 단 며칠 만에 한국 비트코인 시장은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 사건이 단순한 정책 발표가 아니라 난으로 불리게 된 이유는 명확합니다. 명확한 법도 없었고 준비된 대책도 없었으며 부처 간 메시지도 엇갈렸습니다. 하루는 폐쇄 검토, 다음 날은 아니다. 그 다음 날은 강력 규제, 정부의 말 한마디가 시장을 찢어놓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질서도 기준도 없는 혼란. 그래서 투자자들은 이 시기를 박상기의 난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질문이 남습니다. 그렇게 강하게 말했는데 왜 실제로 거래소는 폐쇄되지 않았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박상기는 말은 했지만 실행할 수는 없었습니다. 당시 한국에는 가상화폐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 자체가 없었습니다. 비트코인은 불법도 아니었고 거래소 역시 불법 업종이 아니었습니다. 투기적이다는 판단은 가능했지만 강제로 폐쇄할 법적 권한은 없었던 겁니다.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정책 검토 수준의 발언이었지 즉시 집행 가능한 행정명령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정부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다는 점입니다. 법무부는 강력 규제 혹은 폐쇄를 언급했지만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전혀 다른 입장이었습니다. 전면 폐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차라리 제도권으로 편입시키자. 이 시점부터 정부 메시지는 완전히 엇갈리기 시작합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알 수 없는 혼란이었죠. 거래소를 하루아침에 폐쇄한다는 건 단순한 정책 결정이 아니라 수백만 명의 자산 동결, 대규모 민원 폭발 정치적 책임으로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특히 그 중심에는 20에서 30대 청년 투자자가 있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청년 세대 자산을 강제로 날려버린 정부라는 프레임을 감당하기 어려웠던 겁니다. 결국 박상기의 난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강경 발언은 공포를 만들었지만 실행은 없었고 그 공포만이 시장에 남았습니다. 박상기의 난이 지나간 뒤 차트보다 먼저 변한 건 사람의 수였습니다. 떠난 투자자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항상 파괴만 남기진 않습니다. 수많은 투자자를 떠나게 했지만 동시에 이 시장에 아주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 이전까지 많은 투자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정부가 건드릴 수 없다. 탈중앙화니까 상관없다. 하지만 박상기의 난은 그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정부는 비트코인을 없앨 수는 없지만 시장의 심리는 충분히 흔들 수 있다. 이때부터 투자자들은 차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정책 발언 제도를 함께 보기 시작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박상기의 난 이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은 끝났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지금까지도 살아있는 네트워크. 결론적으로 한국 시장이 흔들렸을 뿐 비트코인 자체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혹시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긴다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 박상기 난 이후로도 운성수의 난 등 우리는 여러 문제들 겪고 지나왔습니다. 현재도 국제경제전쟁 등 가상화폐가 공격받을 명분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코인은 과연 안전할까요? 코인스토리에서 만든 코인 안전지표가 있는데 이걸 통해 여러분들의 코인이 괜찮은지 확인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커뮤니티를 참고하고 싶으신 분이나 코인스토리에서 제작한 최신 보조지표에 대해 공유받고 싶으시다면 아래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눌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글 폼을 클릭하면 이 화면이 나올 겁니다. 코인스토리 전용 커뮤니티 자료 신청서가 나옵니다. 신청서를 보시면 원하는 자료 체크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투자처를 선택하실 수 있는데 선택하신 투자처에 맞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장하셔서 풍부한 시황과 투자 지식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코인하면 구독하세요.